시간에 우리 기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 지역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페이지 수는 10쪽입니다. 10쪽입니다. 10쪽. 10쪽 펼쳐주세요. 10쪽에 펼치면 하단에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은 문화와 문화 지역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문화라는 건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누고 있는 의식주, 언어, 종교 등의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문화 지역은요, 동일한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일정한 권역을 이야기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 한 사회, 대한민국 물어볼까요? 한 사회. 그거는 적지 않으셔도 돼요. 대한민국. 한 사회의 구성원들. 구성원들 뭐죠? 한국인.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 다 같이 나누고 있는 거. 의식주. 어떤 게 있죠? 김치. 라면. 그런 거? 그쵸? 언어는 한국어 쓰고 있죠. 한글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한글처럼 발명한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언어는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럼 종교는요? 우리는 국교라는 게 없죠. 국교라는 게 없지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고루고루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한국이라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쵸? 이 한국 사회의 특징을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문화 지역은요, 동일한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일정한 권역이래요. 권역. 여기 권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권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역보다 큰 단위예요. 권역은 지역보다 큰 단위. 지역보다 큰 단위를 권역이라고 해요.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의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뒤에 얘네들 뒤에는 지역이라는 게 붙어요. 그렇죠? 뒤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을 북반구라고 하고 남쪽을 남반구라고 하죠. 그런데 북반구랑 남반구 뒤에 지역을 붙이려고 하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쵸? 왜냐하면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워낙 큰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보다 큰 단위를 이야기할 때 권역이라고 해요. 밑에 보면은 지도에 문화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북극 문화권, 문화권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문화권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문화적 권역의 줄임말입니다. 문화적 권역. 문화에 따라서 큰 단위로 묶은 거. 그게 줄여서 문화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이제 문화 지역으로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기 앞서서 지도를 함께 볼 겁니다. 지도를 함께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먼저 대륙을 구분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어떤 대륙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있고 일본 있고 중국 있고 몽골도 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동쪽에 있는 얘네들 어떤 대륙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입니다. 그쵸? 아시아. 아시아이고 아시아에서 쭉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 대륙의 사람들 뭐라고 보죠? 우리가 유럽인이라고 부르죠. 그쵸? 여기는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고 유럽에서 배 타고 쭉 내려가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읍시다.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자,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쭉 내려가면은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밑에 여기 밑에 뉴질랜드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이런 여기 짜잘짜잘한 섬들 여기 있죠. 얘네들을 다 합쳐서 오세아니아라고 부릅니다. 오세아니아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3시간 비행기 쭉 타고 가면은 나오는 데가 자, 쭉 가면은 여기가 바로 LA입니다. LA, 캘리포니아. 여기 이 LA가 있는 미국의 이 대륙, 미국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그쵸?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너무 크기 때문에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로 나누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럼 총 몇 개의 대륙이 있냐면 지금 6개 대륙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아시아 어디까지죠? 아시아. 이렇게가 다 아시아죠.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밑에 오스트레일리아랑 밑에 이렇게 해서 이게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메리카 이렇게 있습니다. 아메리카. 자, 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은 같은 문화 양식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 사람들 쌀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쌀 먹어요. 그쵸? 그리고 언어 보면은 다 한자예요. 한자. 우리도 원래 한글이 발명되기 전에는 한자를 썼었죠. 그리고 젓가락 써요. 이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쵸? 이렇게 같은 비슷한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것끼리 이제 묶어볼 텐데요. 아시아는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동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합쳐서 동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미얀마는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전쟁 중이 아니라 내란이 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여기 위쪽에 있는 더운 국가들은 동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도랑 스리랑카 여기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여기 위에 보면 파키스탄 여기 방글라데시도 있거든요. 방글라데시 이렇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는 남아시아, 남부아시아라고 부르고 카자흐스탄, 스탄 나라들이랑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얘네들을 서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서아시아라고도 부르고 중동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동아시아의 특징은 뭐가 있죠? 동아시아. 아까 말했어요. 한자 쓰고 젓가락 쓰고 쌀 먹고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의 특징입니다. 그럼 동남아시아는요? 동남아시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열대기후예요. 자, 여기 밑에 점점점점 지나가고 있죠. 점점점점. 이 선이 적도거든요. 적도. 적도에서 가까울수록 덥죠. 이 적도가 이 동남아시아 위를 쭉 지나가고 있어요. 매우 덥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매우 덥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농업을 하냐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해요. 플랜테이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커피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작물만 계속 짓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죠. 플랜테이션.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들어볼 수가 있고 남부아시아로 가면 여기는 어떤 나라들이 속해 있나요? 인도, 네팔, 스리랑카, 부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속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사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 사람인지. 얘네들은 똑같이 생겼는데 종교만 달라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얘네 원래 다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나라였는데 종교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인도는 힌두교가 창시된 곳이고 불교가 창시된 곳이에요. 근데 불교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더 번성을 하게 되고 인도는 힌두교가 엄청나게 우세한데 파키스탄이랑 방글라데시는 이 두 나라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스리랑카는 또 불교가 우세해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남아시아의 사람들은 주로 비율로 따지면 힌두교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인도의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근데 힌두교를 비롯해서 이슬람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다신교가 뭐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교회는 누구만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신은 한 명이다라는 거예요. 다신교는 신이 여러 명이다라는 거예요. 힌두교는 그래서 신이 엄청 많아요. 시바신도 있고요. 왜?
그 코끼리 신도 있고요. 원숭이 신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남아시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 다 봅시다. 서아시아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서아시아의 특징은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는 파릇파릇하죠. 파릇파릇한데 지금 여기 어때요? 뭔가 황량해 보이죠? 그렇죠? 여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매우 건조해요. 그리고 자,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 뭐가 많이 나는 나라죠?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이슬람교를 믿고 민족은 아랍인이고 언어는 아랍어를 씁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크리스트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투는 겁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더 긴 설명을 해야겠지만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러니까 서아시아의 문화적 특징으로는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교, 민족은 아랍인, 언어는 아랍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볼게요. 유럽도 아시아하고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라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쭉 나눌 건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어요. 연방공화국. 이 말은 러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는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얘네들 다 러시아였어요. 원래 소련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독립을 하면서 각각 다른 나라로 된 거죠. 이렇게 러시아랑 가까이 있는 얘네들. 러시아랑 가까이 붙어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동유럽이라고 합니다. 동유럽. 제가 편하게 일직선으로 나눈 거예요. 동유럽이요. 그러면 쭉 서쪽으로 가면 얘네들 뭐라고 부를까요? 프랑스, 독일, 영국, 서유럽이라고 불러요. 그럼 위쪽에 있는 여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얘네들은요? 북유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밑에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얘네들은 남부유럽이라고 부릅니다. 남유럽. 얘네들 위치에 따라서 나눈 것도 있지만 문화적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거든요. 볼까요? 자, 이렇게 러시아랑 가까이 있는 애들 얘네 동유럽이라고 했어요. 그쵸? 동유럽. 얘네는 북유럽. 프랑스, 영국 얘네들 서유럽. 남유럽 이렇게 됩니다. 얘네는 다 민족이 일단 달라요. 민족이 다른데 북유럽은 노르만족이 많고요. 동유럽은 슬라브족이 많아요. 슬라브족. 서유럽은 게르만족. 남유럽은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라틴족입니다. 이렇게 일단 민족이 다 달라요. 이렇게 가장 큰 특징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이 프랑스하고 영국 그다음에 이 네덜란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요 서유럽 지역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얘네들이 새로운 파를 형성한 거예요. 원래는 가톨릭만 있었는데 얘네들이 성당 짓고 이런다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많이 뜯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개혁을 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개신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 이런 거 다 개신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런 서유럽 국가들은 개신교를 믿어요. 서유럽은 개신교를 믿어요. 개신교를 믿고 그리고 여기 남부 유럽 애들이랑 동유럽 애들은 주로 이제 가톨릭을 믿어요.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은 잘 살죠. 확실히 잘 삽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의 특징이 어디로도 이어지냐면 아메리카로도 이어지는데요. 자, 아메리카는 북유럽하고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는 언어를 어떤 걸 쓰죠? 미국 어떤 언어 써요? 영어 쓰죠. 영국 영어 씁니다. 미국은 어떤 종교가 많냐면 개신교가 많아요. 아까 개신교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 서유럽에서 나왔어요. 그럼 반면에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어떤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언어를 에스파냐어. 에스파냐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어로 스페인을 발음하면 에스파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리아를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면 뭐예요? 한국이죠. 에스파냐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에스파냐고. 아시겠죠?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에스파냐어를 쓰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언어부터가 일단 달라요. 그리고 남부 유럽 사람들은 종교가 개신교가 아닙니다. 가톨릭을 믿어요. 완전 색깔이 다르죠? 왜냐 봤더니 이 영국, 프랑스의 사람들이 건너가서 자리를 잡은 게 북아메리카예요. 그리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건너가서 자리를 잡은 게 이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 이런 서유럽과 남유럽의 그 특징이 그대로 아메리카에도 정착이 됩니다. 이런 특징들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유럽 밑에 아프리카로 내려와서 볼게요. 아프리카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어떻게 두 지역으로 나누냐면 사하라 사막을 기점으로 해서 북아프리카하고 사하라 이남아프리카로 구분을 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이 엄청 크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남아프리카 같은 다리가 살고 있는 남아프리카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집트 통해가지고 시리아 이런 중동으로 건너가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사람들. 그래서 이 모로코라든지 알제리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 이 북아프리카 나라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하고 안 비슷해요. 문화가 안 비슷하고 오히려 중동이랑 문화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슬람교 많고요. 아랍어 쓰는 사람 많습니다. 사하라 이남은요. 다 이슬람교를 믿진 않아요. 이슬람교도 있고 크리스토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로 가볼게요. 자, 여기 그렇죠. 오세아니아로 가면요. 오세아니아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았냐면요. 얘네들은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어요. 영국의 식민지배. 그러면 언어 뭐 쓸까요? 언어는 영어 쓸 거예요. 종교는요? 종교 그냥 크리스트교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건데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 얘네가 성당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너무 헌금을 많이 받았어. 뭐 거짓말 치고. 그래서 여기서 개혁해서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가 나온 나라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아니아도 가톨릭보다는 얘네들도 개신교 믿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끝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볼게요. 자, 교재 어디냐면 11페이지입니다. 교재 11페이지. 교재 11페이지로 가시면 문화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번으로 나와 있는 문화 지역은 북극이에요. 자, 지도 볼게요. 북극문화권은 어디 있나요? 북극문화권은 북극이랑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북극문화권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권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고 남부아시아도 있습니다. 유럽은요? 유럽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이 유럽은 동유럽하고 북유럽, 서유럽 합쳐서 북서유럽 그리고 남부유럽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북아프리카하고 중동은 같이 합쳐서 봐요. 얘네들은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기후가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건조문화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부르고 오세아니아 문화권과 같고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북아메리카 사실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남아메리카라는 표현은 이게 지역에 따른 구분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그냥 위치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문화권에 따라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지역으로 보면은 멕시코가 지역으로 보면은 이 북아메리카에 속해요. 근데 문화적으로는 어디를 더 많이 닮았냐면 이 남쪽을 더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구분할 때는 이 멕시코가 북아메리카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문화로 구분한다면 남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얘네들이 건너온 사람들이 앵글로 색슨족이거든요. 이걸 따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그리고 여기는 라틴족 사람들이 건너왔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으로 가볼게요. 본문 어디냐면 11페이지입니다. 본문 11페이지예요. 11쪽. 1번 북극문화지역. 북극문화지역은 자연환경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춥겠죠. 그쵸? 한대기후에 밑줄 쳐주세요. 한대기후에 밑줄을 쳐주시고 그럼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보통은 옛날에는 이누이트족이라고 하던지 이누이트족 등 이런 원주민들이 거주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삶의 방식이 많이 소멸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2번. 유럽 문화지역. 유럽 문화지역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지도랑 같이 보면 자, 북서유럽에 밑줄 쳐주시고 북서유럽은 어떤 나라들이 속하냐면 여기 보이시죠?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북서유럽에 속합니다. 남부유럽은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애들 남부유럽이고요. 동부유럽은 러시아를 포함해서 옛날에 소련이었던 나라들 이렇게 동부유럽이 됩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 포함해서 얘네들 북서유럽이라고 부르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얘네 포함해서 남부유럽이라고 부릅니다. 남유럽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 소련이었던 국가들 얘네 합쳐서 동유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봤더니 북서유럽 사람들은요. 일단 민족이 게르만족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 믿냐면 개신교를 믿어요. 가톨릭에서 새로 나온 개신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후는 서양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남부 유럽은요. 스페인, 포르투갈은 라틴족이고요. 가톨릭 믿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훨씬 더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태양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지중해 어디 있어요? 지중해 여기 있어요. 지중해 가까이 있거든요. 얘네들. 지중해 가까이 있죠? 얘네들? 지중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동부 유럽은요. 동부 유럽은 민족이 슬라브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종교 3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이렇게
가톨릭이 있었다고 할게요. 가톨릭이 있었으면 우리 교회나 성당 가면은 어떤 게 많이 있어요? 십자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상, 성모상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분화가 된 겁니다. 가톨릭은 이런 성상, 십자가라든지 성모상, 눈에 보이는 것들 만들어도 된다라고 했었고, 안 돼, 만들면 안 돼라고 하는 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만들면 안 돼라는 파에서 뻗어져 나온 게 그리스 정교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도 이런 문제들이 현재도 있지만 스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타락하는 문제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가톨릭도 똑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신학자들이 새로운 우리 개혁을 해야 된다,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가톨릭은 어디 가나요? 가톨릭은 성당 가고 개신교는 교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이건 곁다리니까 너무 만약에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방금 했던 얘기 알겠죠? 그다음에 건조 이슬람 지역을 가볼게요. 건조 이슬람으로 가면요. 건조 문화 지역은요. 자, 어디냐면요. 자, 지도 보시면 표시해 드릴게요. 자, 딱 봐도 지금 땅이 황폐하죠, 여기. 초록색이 하나도 없는 여기. 얘네들이 건조 문화 지역입니다. 건조 문화 지역이고 얘네들은 종교가 뭐다?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고 언어는 아랍어. 그리고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건조 문화 지역이고요. 건조하면은 유목생활한다. 유목생활. 그다음에 이 지역 특히 여기 있는 요 나라들, 중동 나라들은 뭐가 많이 나냐면 석유가 많이 납니다. 경제 발전을 석유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아프리카 문화 지역 보면은 얘네들은 어디가 아프리카 문화 지역이냐면 사하라 사막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얘네가 아프리카 문화 지역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적도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은 거 빨간색 선으로 다시 그어볼게요. 적도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기후가 많이 나타날까요? 열대 기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열대 기후는 어떤 농업한다고 했죠? 돌아다니면서 불 지르고 하는 거, 이동식 화전 농업하고 플랜테이션 한 가지만 짓는 거, 한 가지만 농사 짓는 거. 자 보면은 에티오피아 뭐로 유명해요? 커피로 유명해요. 한 가지만 짓는 거. 이게 아프리카 문화 지역의 특징입니다. 자, 교재로 돌아가 볼게요. 아프리카 문화 지역은요, 열대 기후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동식 화전 농업하고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아시아 문화 지역으로 올게요. 아시아 문화 지역으로 오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일본, 중국 포함해서 동아시아라고 하죠. 동아시아. 밑에 내려와서 동남아시아. 인도 쪽은 남부아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각각 특징이 다 다르겠죠. 봅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요. 유구, 불구, 한자, 젓가락 등을 공유합니다. 동남아시아는요. 벼농사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 물론 합니다. 여기 적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플랜테이션 농업해요. 열대기후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밑에서 오세아니아, 밑에는 오세아니아, 위에는 동아시아하고 접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교통의 유충지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유충지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남부아시아는요, 종교가 힌두교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번 보면요. 오세아니아 문화지역입니다. 오세아니아 문화지역은요. 딱 색깔이 지금 어때요? 오세아니아 문화지역은?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보니까 여기 좀 황폐해요. 그쵸? 대부분이 건조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지 않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여기밖에 안 돼, 여기밖에. 그래서 개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청정한 자연 환경이 아직 보존되어 있고요. 인문 환경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자, 밑줄 쳐볼게요. 건조 기후 나타나고 청정한 자연 환경을 유지한다. 청정한 자연 환경. 그리고 영국 식민 지배 당해서 영어 사용하고 개신교 믿는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잉글로 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 보실게요. 잉글로 아메리카는요, 나라가 두 개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캐나다. 어떤 나라죠? 아, 너무 잘 살아요. 그쵸? 많이 유학도 가고 공부하러 많이 갑니다. 미국, 캐나다 등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잉글로 아메리카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영국, 프랑스 이런 북서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영어 사용하고 개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요? 라틴 아메리카 쭉 내려가 볼게요. 콜롬비아라든지 페루, 칠레. 딱 잉글로 아메리카랑 느낌이 좀 다르죠? 여기는요, 그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브라질만 포르투갈어 쓰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에스파냐어 써요. 여기는 민족도 되게 다양한데 왜 다양하냐면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살고 있었던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원주민, 그쵸? 원주민 여기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노동력을 많이 끌어오려고 어디서 끌어오냐면 아프리카에서 끌어와요. 여기에 아프리카, 그러니까 흑인도 많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럼 이 흑인을 부리려면 주인님도 와야 되겠죠. 노예를 부리려면 주인님도 와야 되죠. 백인들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는 원주민하고 백인, 흑인 이렇게 좀 다양한 인종이 나타납니다. 밑에 쳐보시면 다양한 혼혈 인종이 등장한다. 그리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사용한다. 가톨릭 믿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한 페이지가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안에 꽉꽉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되고 뒤로 넘어가면은 우리 같이 문화지역 문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꼭 혼자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해설 강의 꼭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